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방 안에 계시던 할머니가 슬그머니 거실로 나오시더니 한껏 목소리를 낮춘 채 엄마에게 물었어요. 애미야, 요즘 요상하게 맴잠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 혹시 쟤들 어디 아픈 거 아니냐? 맴잠에 태어나고 난 뒤 이런 일은 처음이구나. 그러게요. 요즘은 둘이 방 안에서 뭘 하는 건지 조용하더라고요. 아마도 맴잠의 1호가 남자친구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닐까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언제 한번 그 맴잠의 남자친구 놀러 오라고 해봐.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맴잠의 1호랑 사귀는 건지 영 궁금하단 말이야. 요즘 맴잠애가 조용해져서 좋긴 한데 왠지 모르게 깨림칙하단 말이야. 어머님도 그러세요? 저도 요즘 그렇다니까요. 아니 어떤 남자가 맴잠의 1호랑 만난다고 하겠어요. 할머니와 엄마가 뭔가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맴잠애가 있는 방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잠시 우리 집 소개를 하자면 우리 집은 할머니와 부모님 그리고 맴잠애와 막내인 저까지 6식구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 맴잠애는 제 누나들로 매미처럼 시끄럽다고 해서 할머니가 지어준 별명입니다. 우리 누나들은 기네스북에 등재 신청을 해야 할 정도로 정말이지 단 한시도 쉬지 않고 말을 하는데요. 혹시 여름 내내 울어대는 매미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매미도 잠시 쉬면서 울어대던데 우리 누나들은 아침에 눈 떠서 자기 직전까지 절대 입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 매미 소리를 사계절 내내 듣고 있는 것이라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바로 코앞에서 말이죠. 그로 인해 종일 집에 계신 할머니께서 제일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할머니는 누나들이 퇴근해서 들어오기 전 만반의 준비를 하신 채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셔서는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할머니 방문에는 강괴자회 출입금지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을 정도였는데요. 그 옆에 괄호 열고 특히나 맴잠에는 절대로 출입금지라는 글자를 써놓기도 하셨어요. 처음에는 맴잠애가 그 글자를 보고는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방문 앞에서 둘이 30분 이상을 울분을 토한 적이 있었는데요. 할머니,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할머니, 우리 진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할머니, 내가 할 말이 엄청 많단 말이야. 문 좀 열어봐. 라며 문을 열어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결국 머리 끝까지 화가 난 할머니가 문을 벌컥 열고 나오시더니만 베개를 마구마구 휘두르시면서 맴자매에게 돌진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아주 오래전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해서 일을 하러 나가신 부모님 대신 할머니가 맴자매 둘을 키우다시피 하셨거든요. 그랬으니 할머니는 하루 종일 그것도 몇십 년을 맴자매의 끝도 없는 수다를 다 들어줘야 했으니 이보다 더 슬픈 심파가 어딨겠습니까? 맴자매의 수다는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물론 맴자매의 수다가 나쁜 것만은 아니었는데요. 맴자매의 맹활약으로 저는 지금 국어 선생님을 하고 있거든요. 맴자매의 수다와 제가 국어 선생님이 된 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기에도 어마어마한 사연이 숨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뒤에도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서 할머니께서 우리 삼남매를 돌봐야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맴자매와 저는 거의 세트처럼 지내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맴자매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는데요. 맴자매가 어찌나 제 옆에서 말을 많이 했던지 제 언어 능력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맴자매에게 놀잇감이나 매 한 가지였다고 하는데요. 맴자매가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하면 방긋방긋 웃으며 잘 듣곤 했다네요. 그 덕분에 모든 동화책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했다고 하고요. 그로 인해 부모님은 제가 천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했다는데요. 물론 저는 천재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맴자매가 쉴 새 없이 말을 하고 동화책을 읽어줬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고 했으니까요. 그만큼 맴자매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쉴 새 없이 하루 종일, 정말이지 하루 종일 떠들어댔습니다. 암튼 그런 맴자매가 어느 날부터 너무나 조용해졌기에 할머니와 엄마가 걱정까지 하며 맴자매를 찾았는데요. 얼마 뒤 맴자매가 왜 그랬던 것인지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맴자매가 너무나 조용히 있는 것을 본 할머니와 엄마가 맴자매의 방문을 놓고 했어요. 맴자매, 니들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거니? 혹시 어디 아픈 거야? 아니야, 요즘 많이 바빠서 그래. 바쁘다니. 니들이 바쁘긴 뭐가 바빠. 할머니, 지금 비상사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 걸지 마. 맴자매 1호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할머니와 엄마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맴자매는 방에서 나오질 않았는데요. 처음 하루 이틀만 조금 불안했을 뿐 맴자매를 제외한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애미야, 오늘 저녁에는 그 치킨이나 시켜봐라. 거실에서 영화 보면서 치킨이나 먹자. 거실에서요? 어머님 방이 아니라요? 영화는 큰 화면으로 봐야 제맛인 거지. 거실에서 봐도 돼. 요즘 맴자매가 거실에는 나오지도 않잖니? 그럴까요? 이게 얼마만의 휴식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치킨에 맥주도 같이 마시면서 볼까요? 라며 할머니와 엄마가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 뒤 두 분은 치킨을 드시면서 영화를 보셨는데요. 두 분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여유로움까지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두 분은 그 어느 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맴자매 1호가 가족들에게 선포를 했는데요. 저기 나 할 말이 있는데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랑 결혼하기로 결심했어. 뭐? 결혼? 그래서 가족들한테 인사를 좀 시킬까 하는데 다음 주 토요일 날 시간 괜찮을까? 난 괜찮긴 한데 애미랑 애비는 시간 어떻냐? 저희도 괜찮아요. 그래? 그럼 그러던지. 근데 이 할미가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건데 네가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괜찮은 사람은 맞는 거야? 할머니, 괜찮은 사람이 맞냐니 그건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할미 말은 네가 그 주댕이를 가만두지 않는 걸 이해를 해주냐 그 말인 거지. 그럼 내 남자친구는 내가 말하는 것만 봐도 그냥 배가 부르대. 라며 맴자매 1호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을 했어요. 그런 맴자매 1호를 가족들이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맴자매 1호는 마냥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맴자매 1호 남자친구가 집에 인사를 왔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서던 예비 사윗감을 보던 가족들의 눈이 커질 대로 커진 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비매형 키가 185cm 정도인데다가 얼굴도 남자답게 아주 잘생긴 모습이었거든요. 그 모습에 할머니의 눈이 하트로 바뀌어 있었는데요. 아이고 세상에나 완전 내 스타일이네. 가수 임영웅이보다 훨씬 잘생겼네. 어머님, 처음 보는 자리에서 채통을 지키셔야죠. 엄마가 할머니 귀에 속삭이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이미 예비 매형에게 한눈에 반한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내 남친 엄청 멋지지? 그렇네. 어디서 이런 잘생긴 청년을 데리고 온 거야? 저기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맴자매 1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는 건가? 맴자매요? 아, 가족들이 그렇게 부르신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맴자매 1호, 맴자매 2호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 근데 우리 맴자매 1호가 말이 많은 것 빼놓고는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어.
어디 가서 저런 착한 여자 찾기도 힘들 거야. 우선 여기 앉아서 내가 맴잠의 1호에게 적응하는 법을 잘 알려줄 테니 잘 받아 적고 되도록이면 우리 맴잠의 1호랑 꼭 결혼했으면 좋겠구만. 할머니께서 예비 매형을 옆에 앉히고는 맴잠의 1호에게 적응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말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자네 내 말 잘 들어. 잘 보게. 이게 뭔 줄 아나? 이건 귀마개 아닙니까? 그래 맞네. 귀마개야. 혹시 맴잠애랑 있다가 귀가 너무 피곤하다 싶으면 이 귀마개를 귀에 끼고 있으면 세상이 아주 고요해질 거야. 자, 이건 내가 진짜 아끼는 귀마개인데 특별히 자네한테 다 줄게.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계속 사서 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게나. 할머니, 그럼 나랑 말할 때도 계속 그거 끼고 있었던 거야? 아니, 맨날은 아니고 네가 2시간 이상 할미 옆에서 쫑알댈 때만 꼈지. 네가 몰라서 그러나 본데 너 그거 아주 사람 미치게 한다. 라고 말을 하시던 할머니가 예비 매형의 눈치를 보더니만 얼른 말을 바꿨어요. 근데 나는 맴자매들이랑 몇십 년을 같이 살아서 그런 거고 자네는 아직 신입이라 괜찮을 거네. 나도 맴잠에 어렸을 때는 나름 괜찮았거든. 그니까 절대 오해하면 안 되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유,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시원시원하게 하는 거 보니까 성격도 아주 좋아 보이는구만. 그 임영웅이보다 얼굴도 훨씬 잘생겼어. 그래서 말인데 나중에 내 여동생이랑 식사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이번에야말로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겠구만. 그럼요. 저는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예비매형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 보였는데요. 한편으로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모습에 낯선 자리라 그렇겠지 생각한 채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본격적인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비 매형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예비 매형의 말에 가족들이 일순간 동작을 멈춘 채 예비 매형 입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가족들이 너무 집중을 하는 듯해 보이자 예비 매형이 선뜻 말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맴잠의 1호가 말을 꺼냈어요. 저기 그게 별건 아닌데 이 사람이 자꾸 미리 말을 해야 한다고 그러는 거 있지. 뭔데? 뭐 어디가 아프기라도 한 거야? 괜찮으니까 얼른 말해봐. 할머니가 예비 매형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예비 매형이 정말 어렵게 입을 뗐어요. 저기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잘 듣지를 못하셔서 말도 잘 못하십니다. 의사말로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 아니고 후천적으로 뭔가가 잘못돼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예비매형이 힘겹게 한마디 한마디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비매형의 말이 너무나 갑작스러웠던 것인지 순간 가족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예비매형의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표정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 할머니가 난데없이 예비매형에게 돌직구로 물었어요. 그렇구만. 자네가 불편하지 않다면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는가? 네? 아, 네, 그럼요. 그럼 자네는 말일세, 그동안 살면서 자네 모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가?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자네 모친을 바라볼 때 자네 심정은 어땠느냐 그 말일세. 갑작스런 할머니의 질문에 예비 매형의 눈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봤던 모양으로 어떤 대답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중에 할머니가 부드러운 표정으로 예비 매형에게 다시 말을 했어요.
그냥 부담 갖지 말고 그동안 자네 감정 상태가 어땠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걸세. 그러니까 내 말은 자네는 그런 모친이 창피했다거나 원망스러웠던 적은 없었냐 그 말일세. 저는 그저 우리 어머니가 안쓰럽고 또 안쓰러웠습니다. 뭐가 안쓰러웠다는 건가? 못 듣고 말을 못 하시는 것이? 물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언젠가 한 번은 어머니의 마음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못 들으시고 말을 잘 못하셨기에 저희도 할머니께서 여동생과 저를 보살펴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할머니께 나도 우리 아들, 딸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라고 수화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이랑 저도 어릴 때부터 수화를 배웠었기에 알 수가 있었거든요. 아마도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동생과 저는 우리 어머니가 창피하거나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를 키워주신 우리 할머니께서 항상 그러셨거든요. 어머니와 우리는 조금 다른 것 뿐이라고요. 다른 어머니와 다르다고 해서 절대 어머니를 창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자랐습니다. 예비매형이 약간은 눈물을 머금은 듯한 하지만 당당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가 딱 한마디를 외치셨고요. 합격! 합격이야! 얼굴도 잘생겼는데 마음도 천사네. 자네는 앞으로 내 오른팔이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오른팔이요? 예비매형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는데요. 그래, 앞으로 내 오른팔이야. 우리 맴자매 1호가 어디서 이런 보물을 데리고 왔나 모르겠구만. 그동안 종일 주댕이만 나불대는 줄 알았더니 그 와중에 사람 보는 눈이 있었네. 그지 할머니, 내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다니까. 거봐, 내가 뭘 했어. 우리 가족들은 그런 거 전혀 상관 안 한다니까. 별걸 다 걱정하고 그래. 맴자매 1호가 예비 매형에게 핀잔을 주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 예비 매형이 어머니에 대해 말을 할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 표정부터 바뀌었다고 합니다. 전에 만났던 전 여친 가족들은 불쾌한 속내를 그대로 표출하기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의 질문에 너무나 놀란 채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뒤 분위기가 한층 더 밝아져 있었는데요. 예비 매형의 얼굴이 다른 사람처럼 바뀌어 있었거든요. 얼굴에 시종일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 와중에 할머니가 걱정스레 다시 물었어요. 근데 난 자네 가족들이 조금 걱정이야. 우리 맴자매 1호가 말이 어마무시하게 많잖나. 혹시나 인사 갔다가 쫓겨나면 어쩌나? 그게 걱정이네. 그러니까 자네가 옆에서 보조를 잘해줘야 하네. 우리 맴자매 1호가 말이 많은 게 좀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찾아보면 장점도 꽤 많아. 다만 저놈의 주댕이 때문에 그 장점이 다 묻히는 것 뿐이거든. 맴자매 1호 저 주댕이로 확 꿰매서 시집 보낼 수도 없고 참 걱정이네. 이 결혼은 자네 손에 달린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 정신 똑바로 챙겨야 하네. 할머니께서 어찌나 비장한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던지 크 하고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의 해안에 다시금 고개가 절로 숙여졌는데요. 요즘 세상에 이토록 지혜롭고 현명한 분이 또 계실까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비 매형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마음이 참 따뜻해졌거든요. 그날 예비 매형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비 매형이 집을 나서자마자 엄마가 감동 가득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완전 짱입니다. 역시 어머님밖에 없어요.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시는 거예요? 저까지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저는 아까 예비사위 말을 듣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엄청 고민만 하고 있었거든요.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참 그런 게 어설프게 위로한답시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암튼 이게 참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어머님이 한 방에 딱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멋졌는지 몰라요. 아까 어머님이 하신 말씀 여기에 이렇게 적어놓기도 했어요. 그걸 뭘 또 적어놨어. 나도 나중에 멋지게 한번 말해보려고요. 엄마가 장난스레 웃고 있었는데요. 할머니께서 아빠에게도 물었어요. 아범은 어땠어? 예비 사윗감이 마음에 들었나? 어머님 눈이 제일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된 거죠 뭐. 난 무엇보다도 임영웅이보다 잘생겨서 그게 제일로 좋았어. 이제 보니 맴잠의 1호가 눈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었어. 할머니가 아이 마냥 좋아하셨어요. 잠시 후 맴잠의 1호가 예비 매형을 배웅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할머니가 장난스레 물었어요. 그런데 우리 맴잠의 1호가 서운해서 어쩌냐? 내가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아니 그 주댕이를 쉴 새 없이 놀려야 하는데 예비 시어머니랑 대화를 못해서 앞으로 어쩌냐 그 말이지. 에이 할머니 암 걱정을 하덜 말어. 다 방법이 있어. 뭐? 그게 뭔 소리야? 방법이 있다니? 그게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것 때문에 몇 달 동안 수화를 진짜 열심히 배웠거든. 나 그동안 인터넷으로 진짜 열심히 배웠어. 뭐? 그럼 그동안 수화를 배우느라 그렇게 조용했던 거야? 당연하지. 입이 안 되면 이 손으로 대화를 하면 된다 이 말이야. 맴잠의 1호가 자랑스럽다는 듯이 어깨에 힘까지 준 채 말하고 있었는데요. 이야, 너 진짜 대박이다. 어쩜 주댕이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하다 하다 수화를 배웠어? 고럼 맴잠의 2호도 나랑 같이 배웠는걸? 아니 맴잠의 2호는 왜 배웠는데? 우리 곧 상견례 해야 하는데 맴잠의 2호도 입이 근질근질할 것 같다고 나 따라 배우더라고. 우리가 아주 악착같이 배웠어. 이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 물론 수화를 배운 건 참 잘한 일인데 니들 진짜 못 말리겠다. 이제는 주댕이뿐만 아니라 그 손가락도 무진장 바빠지겠구만. 할머니가 감탄한 채 맴자매들을 바라봤지만 그 와중에도 맴자매 둘이서 수화로 열심히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부모님과 저도 기가 막힐 뿐이었는데요. 맴자매 모습에 감탄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뒤 맴자매 1호는 예비 매형집에 가서 무사히 인사를 드리고 왔고 얼마 뒤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뒷목을 잡아야만 했답니다. 세상에나 맴자매가 쉴 새 없이 수화를 해다는 통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오죽했으면 상견례 도중 할머니께서 맴자매 1호의 등짝을 내리치기도 하셨어요. 너 입 좀 다물고 있어. 아니 그 손 좀 가만히 좀 있어봐. 그 모습에 예비 매형의 가족들이 웃음을 참지 못한 채 웃음불을 터뜨리기도 했고요. 그렇게 상견례는 훈훈하게 잘 끝났고 상견례장을 나서기 전 예비 매형 할머님께서 우리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 가득 머금은 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과 가족이 돼서 더없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우리 수다쟁이 손녀를 이렇게 예쁘게 잘 봐주셔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말이 많은 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장점도 많고 아주 착하거든요. 사돈은 어쩜 그리도 말씀을 잘하세요. 제가 보기엔 손녀가 사돈을 닮은 게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네요. 감사는요. 저야말로 임영웅이보다 잘생긴 손주 사이가 생겨서 더없이 기쁜걸요. 두 분이 손을 맞잡은 채 한참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와중에 예비매형 여동생분이 큰 누나에게 말했어요. 언니, 우리 엄마 편견 없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수화도 열심히 배워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언니한테 진짜로 잘할게요. 아가씨, 저 수학 진짜 잘하죠? 제가 몇 달 동안 새벽까지 공부했거든요. 네, 오늘 정말 감동받았어요. 언니가 첫 인사 드리고 갔던 날 언니한테 감동받아서 엄마가 정말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언니 너무 재밌다고 막 웃기도 하셨고요. 앞으로 제가 많이 많이 웃게 해드릴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요. 라며 큰 누나가 다시 정신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 큰 누나는 결혼을 해서 아주 잘 살고 있답니다. 매형한테 듣기로는 큰 누나의 수화 실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맴자매 1호가 그동안 사돈 어르신과 얼마나 많은 수화를 했을지 그냥 눈에 훤히 그려지더라고요. 그런 마음 따뜻한 우리 가족이 너무나 자랑스럽기만 하답니다. 지금까지 맴자매 가족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